장관님께서도 아마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정말 놀란 게 그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 같았고요. 저는 강원도 출신으로서 강원도에서 늘 저희가 보던 북한군의 탱크가 남하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상되는 구조물을 공항 한복판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한테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고도 제한까지 엄격히 규제하는 바로 그 정부가 공항 안에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안에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외압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어떤 부당한 일들이 개입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저 나름의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해양부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이 상황들을 계속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후에 경찰 대응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윗선부터 보게 되면 박상우 장관에 대해서는 입건을 했지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한 자로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입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유력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박상우 장관은 아마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이니까 아예 당초부터 외압에 의한 것인지 수사 대상에서 빼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당시 초기 경찰은 최소 수준으로 이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라는 저 나름의 의혹과 정황적 증거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 장관님께 먼저 요청드릴 것은 반드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외압과 부정청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 당시의 수사 인력에 대해서 지휘체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저는 지금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경찰이 초기 수사 대응에서부터 스텝이 꼬이고 외압을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PPT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국토부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왼쪽에 보면 초창기 25년 5월에는 장관 등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 국토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9월 이후에 입건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이 둔덕 설치라고 하는 것의 불법성이나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면 초기부터 관련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입건했나 보니까 이것조차 저는 의혹이 갑니다. 공항 운영 증명 발급하는 담당자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만 입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규정을 살피지 않고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준 업무를 담당한 국토부 공무원들만 조사를 하고 입건을 한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국토부의 책임을 단순 과실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누구를 수사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보십시오. 공항정책관 22년부터 23년 사이에 일했던 항공안전정책관으로 직책명이 바뀌었습니다. 항행위성정책과 국토부 소속 구간 직제기관 시행규칙에 보면 항행위성정책과장의 역할이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둔덕 설치에 누가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입건된 자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혐의를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외압에 관여했거나 이런 정부의 권고 기준에 어긋나게 이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허가하거나 강요한 자가 있다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경찰청장님한테 직무대행께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보니까
그 네 군데 공항이 동시에 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23년도에 개보수공사가 여수공항, 울산공항, 무안공항, 항공기술훈련원까지 이 네 곳이 전부 다 설계사는 동일하게 안새기술입니다. 시행사는 동일하게 대양정보통신입니다. 감리회사는 동일하게 문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먼저 말씀드리죠. 국토부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겠죠.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패키지로 공사를 한 거다.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은 누구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국토부와 유착관계가 없었는지 또는 국토부 출신 관련자들이 이 해당 기업의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연계돼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항 구조물 변화에 대해서 둔턱이 설치되고 로컬레이저가 개보수된 상황에 대해서 항공정보 공유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공유망에만 올렸어도 각 항공사와 조종사들이 관련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찰이 국토부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관련돼서 특정돼 있지 않다. 로컬라이저 개편 이런 것들이 어쨌든지 간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돼 있지 않다. 뭐 이런 해교한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식별부, 주파수, 위치 좌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항공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는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다 올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요 공항에 대해서 이것들이 불법하고 위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는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장관님, 저는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선 감찰이든 수사든 왜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안개 속에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됨으로 인해서 우리 유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의혹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원인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경찰청장 진구대행님, 방금 전에 제가 우려가 돼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대형 참사, 특히 사회적 참사는 많은 그 국민들께서 인명 피해를 입으시고 또 유족들도 그 트라우마로 대단히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참사에 희생된 가족을 가진 유족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확한 진상 조사만큼 그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 묘약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또 그 책임을 규명하는데 조금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진행 상황을 그 유족들 또 피해자 생존해 계신 분이 계시면 피해자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그 진행 상황을 알려드림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그 상처를 씻어드리는 그런 참사의 이 피해를 회복해가는 그런 그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원칙에 맞게 그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 그리고 정확한 그 책임자를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 그 직무를 유기하고 그릇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 역시 조속히 규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